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럽의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됐다. 아, 그래요? 네. 특히 미술 분야에서. 그래요. 센터장님 혹시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현대 미술의 중심지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이세요? 뉴욕이죠. 뉴욕.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뉴욕이 여전히 세계 현대 미술을 끌어가는 메카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뉴욕이 언제부터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많은 작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던 작가들이 미국으로 갔고 예, 특히는 예. 뉴욕으로 많이 갔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뉴욕이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러고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건 사실 1945년 이후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미술의 움직임이 지금은 이제는 베를린으로 가고 있다. 베를린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베를린만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뉴욕은 전통적으로 이제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런던이 그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고에 같이 예, 예. 지금은 베를린이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확실히 부각을 했어요. 그래요. 조금 다른 것은 미국은 미술가들의 층도 다양하지만 상업적인 아하, 그 예, 예. 마켓이 예.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베를린은 작가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좋지만 예. 마켓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한계는 있더라고요. 독일 가장 상징적인 조형물 하면 브란덴부르크 문이 되죠. 저번에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독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동서냉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딱 보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져 예. 있는데요. 처음에 지어질 때 1793년에 그 랑한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건축을 했고요. 그 프로이센의 왕이었었던 프리드리히 윌헬m 2세가 이제 명을 해서 이 베를린을 새로운 아테네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그 관문인 프로필린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예. 그 문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그럼 당연히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안에는 프로이센이 새로운 아테네를 만들겠다. 예.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철학에 있어서 중심지였었던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를 우리가 이 땅에 만들겠다라는 예. 이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기 왼쪽에 둥글게 표시한 둔 곳이 브란덴부르크 문이고요. 예,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요게 그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 구동독 지역입니다. 쭉 지나가다 보면 뭐 한 2km, 3km 정도 뻗어 있는 이 대로가 운터덴 린덴이라는 거리고요. 신고전주의 양식 뭐 위에는 상단부에는 요한 고트프리드 샤도러가 하는 또 조각가가 승리의 사두마차 제작을 했고요. 나폴레옹이 침입해서 이거를 뺏어서 루브르에 전시를 했다. 그랬다가 또 돌려줬다고 네. 좋은 강의 시간 때 말씀해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예, 예. 드렸고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운터덴 린덴 거리를 걷다 보면 훔볼트 대학이 나오고요. 예. 하나 건너 한 명 건너 한 명 노벨 수상자가 동문인 훔볼트 대학교. 훔볼트 대학교에 뭐 20몇 명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훔볼트 대학을 살짝 지나게 되면 이런 건물이 나와요. 예. 제가 지난 그번 강의 때 신고전주의를 설명드리면서 유럽을 맞아요. 거니는신데 예. 분명히 생긴 거는 그리스 로마 신전처럼 생겼는데 좀 새 건물 같다 이러면 신고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품도 역시나 베를린 가면 여기를 꼭 지나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베를린 가셨으면 브란덴부르크 문 보실 수밖에 없고요. 브란덴부르크 문 오셨으면 운터덴 린덴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그 훔볼트 대학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예. 훔볼트 대학을 지나면 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 노예바케라는 건물입니다. 노예바케는 바케나면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와케는 명사형인데 깨어 있는 사람들은 보초잖아요. 예. 그래서 와케하면 그 보초들이 있는 곳이에요. 위병소입니다. 노예 와케니까 옛날 위병소가 있었을 것이고 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신위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816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이 노예바케라고 하는 신위병소가 완성이 되어서 기능을 했었는데요. 프로이센의 왕실 경비대가 여기서 보초를 썼고 또 교대식을 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그리스가 되고 싶었나 봐요. 프로이센이 맞습니다. 정말 그리스 신전이나 뭐 이런 거랑 똑같네요. 생긴 게. 네.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고 프로이센이 언제 나폴레옹과 싸운 적이 있던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로 탈바꿈됐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왕가가 몰락을 했고 더 이상 위병소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른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건물이고 또 건물 자체가 기념비적이니까 제 기능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이거 어떤 건물로 쓰면 좋을까라는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대요. 저거 은행으로 하면 어떨까? 은행 건물에서도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은행이랑 좀 네,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공모전입니다. 공모를 해서 6명의 건축가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하이니히 테센너프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 최종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 건축물 중앙에다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주 전형적인 월계관, 뭐 승리 아니면 뭐 이런 과거의 영웅적인 뭔가를 기념할 때는 이 월계관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933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막을 내렸고 나치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치가 이런 거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나치가 아까 제가 이제 인종에 대한 어떤 그 만행도 저질렀다 말씀드렸지만 미술에서도 독일 역사에서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습니다. 반나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나 미술가나 음악가, 예술가, 정치가, 철학자들 색출해서 생명을 위협을 받았든지 예. 아니면 다 도망갔습니다. 예. 망명 갔습니다. 예.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쯤 되면 이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미술이 많이 그 발달을 했습니다. 예. 1930년대 이러면은 이미 뭐 그 인상주의는 끝이 났고요. 예. 다다이즘도 나왔고요. 그리고 초현실주의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미술은 이미 50년, 60년, 70년 전에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나치는 전제주의 정권이었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강조해요. 아 그렇군요. 육체 노동을 강조하죠. 노동하는 예. 인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인민들이 막 근육이 좋아요. 그리스 시대 때 신전에 장식되었던 조각상 같아요. 그리고 항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미술이 나치가 추구했었던 미술인데 반대로 이런 미술에서 벗어나면 나치는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나 탄압했던 미술이 추상 미술이에요. 예. 추상 미술을 정신병자들의 그 발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병자들의 미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미술은 아름다운 육체, 아름다운 노동, 기념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형태도 없고 감정적이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현대 미술가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탄압하고 작품들을 모아가지고요. 불태우기도 했지만 또 문화 정책을 펴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엔트 아르테테 쿤스트. 이현애 선생님이 얘기했을 겁니다. 퇴폐 미술이라는 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그럼 보충 수업 오늘요. 퇴폐 미술이라는 전시를 열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미술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미술은 이런 상이야라고 해서 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미술은 안 이런 돼. 미술 하면 안 돼라고 그걸 전시회를 했다고. 맞습니다. 되게 어디서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걸 몰래 자기네 집에 쟁여놓은 거예요. 개인 소유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그게 상속이 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넨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일이 없는데 예. 괜찮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생활이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신고를 잘해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하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주차를 위반하면 신고해요. 그 할아버지 한 방에 나치에 의해서 탈취당한 표현주의 작가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나치 시절에 그렇게 압수당한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독일 사회 혹은 유럽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아버지가. 그렇겠네요. 네, 아버지가. 예. 이 노예와흐 앞으로 나치 군인들이 그 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몰 장변을 추모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적인 거예요. 예.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전락할 뻔했고요. 그런데 1956년에 동독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이 예. 이제 파시즘과 군국주의 희생자들을 위한 경고비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단이 있었던 곳에 저렇게 이제 유리로 입방체로 된 새로운 구조물을 두고는 거기에 영원한 불을 이렇게 태우게 되죠. 예. 독일이 재통일된 다음에는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독일 중앙 추모소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오늘날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모의 성격이 이제 더딥혀지게 되는데 독일 희생자만 애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애도하자라고 이제 헬무트 콜 전전전 독일 총리가 전전전전 정도 되겠네요. 총리가 그 추모소로 이제 바꾸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방문하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가 됐습니다. 위병소, 신위병소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 텅 빈 공간이에요. 장식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그 보초가 한 명 계시고요. 이렇게 떠들면 뭐라 해요. 그렇군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넓은 공간인데 위에는 열려 있고 빛이 들어오고 그 중앙에 조각상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지난번 시간에 강의에서 들으셨을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했었던 여성 작가로 베를린 미술대학에서 독일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대학 교수가 됐었던 판화가이자 조각가이자 위대한 사회주의자이면서 약자들과 함께 했었던 케테 콜비츠라는 이 위대한 여성 미술가의 조그만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크게 키워서 기념비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원에는 저 작품 딱 하나만 있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테 콜비츠는 20세기 초반에 독일을 대표하는 판화가 조각가이고요. 칼리닝그라드, 오늘날에는 러시아 땅이고요. 예. 거기서 태어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의사였었는데 남편도 사회주의자. 그래서 베를린으로 이주를 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의술을 펼쳤었던 약자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케테 콜비츠 개인으로는 슬픈 현실을 경험했던 게 아들과 손자가 둘 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은 아들을 안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고 이 작품을 보통 저희가 피에타라고 불러요. 아, 예. 그런데 이 작품이 피에타는 아니에요. 엄격하게 예, 얘기하면 예. 만약에 우리가 피에타라고 말을 하려면은 아주 엄격하게는 성모 마리아가 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신을 안고 있어야 종교적으로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피에타는 이태리 말로 슬픔, 애도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작품은 비록 성모 마리아나 예수의 무덤 그 시신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피에타에서 우리가 기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리지만 사실 성모 마리아의 그 종교적 의미, 예. 신의 어머니이자 인간 예수의 어머니, 신이자 인간이었던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슬픔 예, 보여주는 거기 예, 때문에 예. 피에타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그래서 이 게테 콜비츠의 작품이 확대가 되어서 노예박의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독일 말로 문구가 하나 딱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폭군 폭정에 의해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일부 보편의 슬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